안녕하세요. 김현수의 월스나우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욕생명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를 모시고 최근 정말 격변이죠.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와 뉴욕 자본시장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시아유님이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한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밀컨 컨퍼런스 갔다가 3주간 출장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뉴욕에 온 날인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곤하셨죠? 조금 피곤해요. 예. 근데 시아유님은 없으니까 뉴욕이 더 날린 것 같아요. 떠나니까 막 여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기 전에 많이 팔고 갔어요. 많이 파울고 가셨어요? 기름 다 팔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우선 첫 번부터 이 모든 문제의 사실 근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인 것 같은데요. 페드가 5월에 50bp 올렸고 6월, 7월에도 50bp씩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예. 그럼 기준금리가 한 1.75에서 2%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파월 의장 얘기는 좀 지켜보고 나서 뭐 다음 액션을 하겠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인플레가 잡힐까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쉽게 잡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피크 온 거는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얼마나 빨리 내려 잡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컴포넌트들이 빠질 거는 다 빠지더라도 5%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 게 뭐 커머디티 이런 중요한 팩터가 지금 뭐 유크레인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빨리 5%를 갈 수 있냐는 페드가 피스컬 모니터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지금 이제 겨우 그 디맨드가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서 돈을 막 쓰고 있는데 그 디맨드를 꺾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게 꺾일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걸 너무 심하게 꺾으면 또 리세션 걱정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그 적당한 수준으로 꺾일 수 있을까요? 그 제 예상에는 지금 상황에는 이 Fed 펀드가 무조건 2% 위로 간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 3%는 못 간다? 3%까지도 가능하지만 3%는 내년 얘기고 금년 안에 금년 안에는 2%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리세션 리스크 걱정이 조금 빠졌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페드한테 좀 실망했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아, 이렇게 애들한테 사탕을 주면은 이빨이 안 썩을 것 같냐. 그 생각이 머리에 뜨더라고. 그렇지. 예. 이거 파월 의장이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75bp를 가능성에 제외한 거. 다 빼버렸잖아. 네. 가능성을 놔둬야지. 안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막 쉽게 50bp 이상은 안 올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주식이 막 떴잖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다음 날 하루도 안 걸려서 정신을 차린 거지. 그러면은 파월이 credibility, 그걸 한국말로 뭐 credibility가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지. 24시간 안에. 저도 실망했어요. 전무님 2%라는 게 2%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2%를 말하는 겁니까? 예. 2% 위로 무조건 올라간다. 올해. 그러면 전무님은 아까 말한 수요를 적당히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요 정도 수치가 사실은 중립금리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이 정도.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중립금리. 그러니까 그 뉴트럴. 지금은 뉴트럴 한 2.5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금년 안에 다 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뭐 9월 달, 10월 달 되면은 이게 얼만큼 꺾이냐가 궁금한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꺾이면은 조금은 한 박자 쉴 수도 있고 언젠가는 페드가 이자를 언제까지 올리고 언제부터는 다시 내릴 수도 있는 확률이 보일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때까지는 주식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럼 모든 게 하여튼 인플레이션 경로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근원 물가, 코어는 내려갈 거다. 정점을 쳤다. Right. 근데 내려가는 속도는 문제겠지만 Right. 어쨌든
천천히라도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Yep. 에너지하고 식료품 문제도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9월 되면 심해질 거예요. 네, 이제 하반기 되면 특히 뭐 수확하는 농산물 Right. 없을 테니까 그러면 과연 근원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페드가 이제 물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뭐 유턴을 하거나 좀 이렇게 완화적으로 나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페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commodity ag inflation은 아니고 디맨드를 꺾어야 돼요. 디맨드를 꺾으려면 이자를 계속 올려갖고 디맨드가 꺾여야 돼. 그러니까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꺾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만큼 심하게 빨리 꺾을 수 있냐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웨이지 인플레이션은 좋은 게 그 ECI가 좀 높이 나와갖고 지금 혼란스러웠는데 4월 말에 웨이지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웨이지 그로스는 생각보다 좋고 웨이지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좀 낮게 갈 것 같아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거 한 그러니까 가지는 스파이럴은 없을 것 같다. 없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근원 쪽은 앞으로 좀 낮아지는데 어떤 속도인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중요해요. 네. 속도가 어떻게 빠르게 보세요? 저는 5%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두고 봐야 돼 나도. 지금 5%라는 거는 코어 PC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CPI. CPI? 그러니까 5%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에너지, 액 이런 거 모르겠지만 코어는 내려간다. 내려가요. 근데 지금 별로 안 내려가네요. 5%면. 근데 지금 컨슈머들이 6.5가 5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가능하죠. 근데 거의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건. 더 내려갈 수도 있냐? 네.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페드가 얼마나 빨리 가갖고 디맨드 디스트럭션을 해서 이게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가면은 다행이죠. 많이 내려갈수록 좋은 거지. 페드한테는 일단. 지금 시장을 가장 압박하는 거는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게이지로서 10년물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3.2를 또 넘었어요. 얼마 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두세 달 전에도 2.5 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5를 찍었잖아요. 12월에. 근데 벌써 지금 똑같은 이코노미스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3%에서 3.5, 3.75 막 이렇게 말하니까 금년에 내년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불안한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reduce duration 우리는 underweight 했는데 reduce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3%에 샀어요. long duration treasury를. 그리고 3.25, 3.3 되면 또 한 번 살 거야. 근데 이게 3.5 위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 3.5면 무조건 다 사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면은 리세션이 더 앞당겨지니까 이건 타이밍 이슈인데 언제 neutral to long duration을 해야 되냐 저는 금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채권 금리도 정점을 찍고 네. 그 다음부터는 리세션 우려가 더 커지면서 이게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는구나. 저는 언젠간 내려올 거라고 내려오죠 무조건. 근데 그게 올해 아니다. 올해 안에 그거를 언제 사서 그걸 기다려야 되냐. 저는 좀 일찍이면 일찍이지 늦는 사람 아니니까 금년 안에는 듀레이션을 사야 된다. 3.5가 거의 피크로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3.5면은 거짓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5면 지금 저는 3%에 좀 샀어요. 3.25에 또 살 거고. 살 거고 3.5면은 많이 살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사게 된 거죠. 또 사니까. 그 얘기는 3.5를 치면 경제가 거의 리세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떨어질 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만약 4%까지 금년에 10year가 가면은 리세션은 금방 올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면 오버슛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 오버슛은 모르겠고 그 모델로 봐서 fair value가 어디냐 하면은 4% 위죠. 그렇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뭐가 움직이면은 뭐가 부러져요. 그러면 4%도 한번 갈 수도 있어요? Anything's possible. 제가 지금 참 이 마켓을 이렇게 오래 투자해봤지만 2000 value investor라는 걸 먼저 표현하고 value investor로서 2020년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뭐 저만 아니라 뭐 저보다 훌륭한 워런 버핏도 지켜만 봤잖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작년 9월 10월부터 맞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마켓이 좀 노멀 됐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요. 작년 9월부터 제가 투자하는 방향 주목들이 다 잘 맞고 있어. 근데 overshoot, everything overshoot. 내가 더 hawkish했는데 이젠 더 마켓이 저보다 hawkish하고 뭐 에너지 스탁도 뭐 생각보다 더 올랐고 그 value trade도 더 세게 갔고 그 value에서도 financial 빼고 industrial 빼고 좀 high quality dividend로 간 것도 더 심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예상한 거가 맞으면서도 틀린 게 너무 방향이 overshoot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도 value price entry exit이 틀리는 거야. 너무 overshoot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방향은 맞으니까 조금 뭐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다 되네요. 그러면 윤시아님이 생각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경로나 이런 채권 금리의 경로를 봤을 때 페드는 금리를 올해 남은 5번의 FOMC에서 어떻게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50빕 이상은 안 올린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자세에 오늘 아침에 와 있는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50 올린다 그랬으니까 50만 올리겠고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코노믹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페드가 원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75 올릴 확률은 거짓없다고 보고 50 올리고 그 다음에 50 올릴 건지 그때는 최악의 경우 75까지 포기하고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50 이상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그러면 5번 있잖아요. 50 거기까지는 나온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I hoping인데 25를 갈 가능성이 있지 50, 않나. 50, 25.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wage growth, 스파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페드가 조금 쉬지 않을까. 이런 인플레이션 전망의 지금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시진핑과 푸틴입니다. 좀 어떻게 보나요,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전쟁과 봉쇄? 오케이, 그럼 전쟁부터. 근데 전쟁은 솔직히 그 전쟁 자체는 더 중요하지 주식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않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에너지 하고 카마디티를 포함됐지만 에너지. 벌써 유럽이 그 러시안 오일 안 산다. 그러면은 유럽이 리세션이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굉장히 거짓 certain한 것 같아. 리세션, technically든 otherwise 리세션이 생길 게. 그러면은 그러고 이 sanction이 어떻게 더 타격을 줄 건지 그게 걱정되고 그리고 푸틴이 아직까지는 키예브를 포기하고 돈바스 이쪽으로만 집중한 건 좋게 보여요. 왜냐면은 시장에는 왜냐면은 이게 푸틴이 그 유크레인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스턴 유크레인인 것 같은데 그것만 일단 갖고 넘어갈까? 아니면은 뉴클리어를 터트려 갖고 다 가질 욕심을 낼까? 근데 지금 하는 상황을 보면은 키예브 포기하는 자세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마켓한테는. 그러니까 요 원래 누리던 이스턴 돈바스 여기만 먹고 가겠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그룹에서 대화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진짜로 tactical nuclear 옵션을 가지고 가면은 또 문제죠.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죠. 또 영향을 주죠.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서 종전이 됐어, 휴전을 하기로 했어. 그럼 시장 올라가요? 좋게 생각하겠죠. 좋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은데 딱 두 가지. 휴전 되면 좋고, 핵을 쓰면 나쁘고 이 두 가지군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봉쇄는 중국은 지금 우리가 그 제로 코비드 폴리시를 갖고 가는데 여기서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피스컬 모니터리 시스템에서 계속하고 피스컬 지금 뭐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라도 이 political 금년 8월인가 9월에 그 political party consolidation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면은 무조건 자기가 이기면서 가야 돼. Z가 이기는 게 뭐냐? 이 제로 코비드 폴리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행히
이 코비드가 약해지고 있어서 백신을 임포트해야 되는데 왜냐면 중국 백신은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지는 거에 포함된 자존심, 페이스 세이빙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좋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프리스테이션이 생겨서 셧다운을 조금 더 똑똑하게 좀 예리 있게 스몰하게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피스컬도 좀 더 세게 하고 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지 경제에. 금리가 3% 지금 넘으면서 시장이 안 좋고 지금 시장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이 안 좋은데 올해 안에 주식은 계속 안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 한번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오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은 좋고 주식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도 월스트리트는 지금 밸류에이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좋지만 경제는 그래도 계속 지키고 가요. 이렇게 경제가 버텨주면은 주식은 올라요. 그리고 저희 베이스 케이스는 연말까지 가서 지금보다 주식은 위로 간다. 그래서 지금 살 기회를 찾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저는 그러니까 3월달에 말한 게 뉴 하이는 안 되고 금년에 시작한 가격까지도 가주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금년에는 아직 금년이 4,800이었잖아요. 네. 1월에. 네. 그때까지 갈 수 있다? 다는 못 가겠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오, 되게 좋은 말씀. 하여튼 4,500, 4,800. 내가 뭐 그렇게 딱 찍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요. 아직까지 캐피출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Right. 승복하는 게 없고 다들 얘기는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말을 하고 Right. 뭐 설문조사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지션은 베어마켓이 아니라 다 그냥 유지를 하면서 좀 전무님처럼 조금 팔다가 어떻게 사볼까? 뭐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캐피출레이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정한 바닥이 아니다. 그래서 Right. 진정한 바닥이 나오면 다들 기절할 만큼 팔아는 시점이 올 거다. Right. 한 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soon. 순이에요. 지금은 캐피출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3월 달에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 포트폴리오로 두고 말씀드릴게요. 리밋 오더를 4개가 벌써 execute 됐고 12개가 남은 거야. 오, 리미도도 4천에 걸어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여행 가기 전에 earnings가 좋게 나왔지만 좀 disappoint 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 팔고 나갔고 에너지주를? 에너지주까지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고서 4천 아직도 있고 3,700 아직도 있는데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 4천을 내가 디비덴드를 산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그때 예상하고 S&P가 4천이면 디비덴드가 여기쯤이겠지 하고 봤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디비덴드 주식은 잘 돼서 덜 팔려갖고 맞아. 덜 내려가갖고 어저스트를 해야 돼.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한 3,900 3,850 돼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가. 그러니까 내 욕심을 좀 줄여서 그냥 좀 다시 높일까 놔둘까 해야 되는 거 사정이야. 그만큼 디비덴드 스탁이 S&P보다 잘 됐어. 덜 떨어졌어. 강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갖고 지금 그걸 조정해야 될까 말까가 내 고민이고 다 있어요. 4,000 뭐 지금 3,900, 3,000 뭐 700 이렇게 다 있는데 3,700 되면은 이건 무조건 산다. 그리고 비트코인 어카운트에 다 현찰 갖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산다. 아직도 그거는 변경을 안 했어요. 하지만 목숨 걸고 막 이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그 자세로 가고 있어요. 제가 94년도를 맨날 얘기를 많이 했는데 94년도가 그런 해였어. 경제는 좋았는데 페드가 그 인플레이션 컨서런 때문에 이자를 막 올려서 주식은 그 94년도 해에 네게티브 1%였어. 끝에 가서는. 근데 요새는 더 최악인 게 87년도를 끌어내더라고 투자가들이. 87년도도 비슷하게 너무 경제가 막 잘 가니까 막 10% GDP 막 이랬을 거야. 너무 잘 가니까 그때도 걱정해서 페드가 막 올리기 시작했어 이자를. 근데 third quarter earnings가 조금 disappoint 했는데 그때가 블랙 먼데이였잖아.
주식이 한 30, 10월 며칠이었나요? 예, 주식이 30% 떨어졌어 하루 아침에. 근데 그 해도 1월 1일 날 사서 12월 30일 날 팔았으면은 I think you're still up. positive 막 1% 막 이랬을 거예요. 주식이랑 경제랑 또 찢어진 것도 아니지. 솔직히 1월 1일 날 근데 약간 샀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산 사람들만 최악이었지. 그해 1월 1일 12월 30일 날 보면은 still made like 1%. 그렇게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경제는 괜찮고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주식은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하지만 언제 사냐가 타이밍 문제고 그거는 short-term tactical trading 걱정이지 길게 보면은 87년도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고 94년도 뒤돌아보면은 그냥 블립이에요. 주식 마켓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주식 길게 보면은 별거 아니게 보일 거예요. eventually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막 다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언제 살 거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리세션이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페드가 걱정돼. 페드가 이렇게 막 망쳐놓으면은 컨피던스가 없어진다는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주식이 더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런어웨이 하다가 깨지지 않냐 그게 걱정돼요. 이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캐피슐레이션이 시작됐다고 하고 그 대표적인 캐피슐레이션 예가 87년에 블랙 먼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야 마켓에서. 그럼 마켓이 그만큼 센티먼트가 안 좋다는 걸 포인트였고 죄송해요. 그렇다고 막 30%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벌써 12% 15%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 30%가 진짜 최악인데 막 그걸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아직도 3,700까지 가면은 많이 주식을 더 살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3,700은 언제쯤 한 6월, 7월?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지금 이 캐피슐레이션이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아니, 시작됐다? 왜 시작됐냐?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에너지 주식을 팔고 살 리미트로서 있는데 하나가 터지고 나머지 3개인가 4개는 남아 있어. 그래갖고 에너지 주식은 아예 last week 저번 주에 주식이 깨지는데 다 에너지 쪽으로 갔어. 그쵸, 올라갔어. 다 올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52 weeks new high. 아직은 뉴 하이는 아닌 게 왜냐면 아니, 내가 악시덴탈 이런 데가 new high.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주식은 뉴 하이겠지만 나는 ETF를 보면은 업스트림은 아직 조금 회복을 덜 했고 그냥 브로드 가스 앤 에너지가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판 가격 아직도 다 밑이야. 내가 그것도 확인했지. 와 이거 괜히 막 팔고 사고만 했나. 근데 오늘 아침에 많이 깨지더라고. 이렇게 좋은 주식들도 깨지면은 캐피슐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보통 얼마나 가요? 네? 그거까지 내가 빨리 금방 끝나요? 아니면 한 몇 달 갈 걸로 봐야 돼요?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 내가 알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지. 내 회사 차려서 내가 혼자. 근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6월 1일이면 QT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다들 두려워하고 이 파월 의장한테도 QT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QT는 나는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는 게 덜 하는 게 QT도 파월이 어느 정도 말했고 어디까지 간다. 그리고 그때 2015년 18년도를 되돌아봐서 그때는 밸런스 시트이 한 4 trillion 그냥 라운드 넘버로 4 trillion 달러고 지금은 8 trillion 달러인가 막 9 trillion, 거의 9 trillion. 그래 9 trillion 달러. 이 넘버들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2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한 40 billion a month면 지금 80 billion 뭐 이렇게 2배, 2배 좀 넘게. 그렇게 되면은 relatively 보면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페드가 퍼센테이지로. 그러고 지금 그 repo facility가 이것도 내가 2번 봐야 되는 게 1.8 trillion dollar repo facility가 있어. 그럼 리버스. 네. 그럼 그걸 reverse repo. Thank you. 그러면 그거를 QT를 하면은 그거부터 빠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liquidity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뭐 맥스로 가서 90 billion으로 가면 그게 뭐 7, 8월인가 9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9월. 네. 그래도 그 속도로 가도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QT가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고 누가 $1 trillion is equivalent to 25 basis point rate hike.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QT가 그렇게 큰 영향을 금년 안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일부에서 계속 그 리퀴디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뭐 커머디티 쪽에서는 그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그래서 가격이 언제든 폭등이나 폭락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맞아요. 주식 시장을 봐도 리퀴디티가 이게 그 리버스 레포에는 1.9, 1.8 막 이렇게 트릴리언이 몰리는데 시장에 정작 시장에서 사람들은 다 맞아요. 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100% 맞는 게 트레셔리가 제일 리퀴드한 건데 트레셔리 마켓에서도 벌써 금년 3월부터 리퀴디티가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를 확신 못하는 게 리퀴디티가 없고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언제 사야 되냐 기다리니까 쭉쭉 올라가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큰 손 고객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다 기다리는 거야. 언제 사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3%부터는 사야 된다. 조금씩. 그리고 3.25, 3.5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지켜보는 게 느껴져. 그래서 지금 돈들은 있어. 돈들은 있는데 시장에 안 들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 리퀴디티가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캐피출레이션이 돼서 밑으로 확 네. 떨어지면 네. 그때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구나. 괜찮을 거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리세션이 더 빨리 올 건데 그럼 언제 사신다고 막 다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사 자체도 큰 손 보험회사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duration 갖고 이렇게 막 베팅하지 않아서 꾸준히 사요. 일부에서 물가가 워낙 스티키하게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스티키할 거기 때문에 페드가 2% 타겟을 맞추려면 경제를 결국은 리세션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상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래 왔고 지금도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타겟 인플레이션을 3이나 4로 올려야 된다. 그 얘기. 예. 말이 돼요?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2%에서 4%로 올린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마켓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첫째, 컨퓨전이 생겨서 안 좋을 것 같고, 둘째, 4%로 올리면은 금리가 폭등할.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거를 예상하니까 이제는 트레셔리가 무조건 4%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놔준다 놔주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4%로 쭉 올라가겠지 하루 아침에 거짓. 그러면은 주식 everything 폭락하는데 이거를 진짜 하고 싶다고. 이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대 기술주 지금 넷플릭스부터 시작해 메타 작살나고 넷플릭스 박살나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아마존 지금 이제 줄줄이 이제 깨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알파벳도 이번에 earnings가 좀 안 좋은 게 유튜브 때문에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유튜브도 넷플릭스 같이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 보지. 한경권 빼고. 많이 들 보잖아. 돌아다니는데 왜 이거 쳐다보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약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애플도 이제 매니팩처링도 그렇고 세일스도 차이나인데 중심인데 중국 이제 좀 꺾이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옛날에 브릭 이머징 마켓 브릭이 그 컨셉이 없어졌잖아요. 그 팬 컨셉도 작년 9월 달부터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맞아요. 뭐 팬맥이냐 무슨 뭐 슈퍼 세븐이냐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이제 이름이 바뀌고 있죠.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안 좋죠. 왜냐면 이자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보다는 한참 착한데 그래도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거대 기술주 이 빅텍에 대한 리미트 오더는 얼마의 것일까요?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안 사? 왜냐하면 내가 밸류 인베스터 상 growth 그렇게 하이 그로스한 스탁들을 잘 못 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안 하고 다른 데 살 과목이 많은데 뱅크의 에너지 이런 뭐 거 이런 하는데 거를 아예 살 기회를 찾는 게 더 낫지. 그거를 숏한다. 숏팅은 그렇게 이렇게 좀 위험해요. 오케이.
그거는 별로 이렇게 네. 자세히는 안 보시는구나. 근데 많이 떨어지면은 내가 다 산다 그럴 때는 산다. 네. 3,700엔 산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위험한 어그레시브한 주식으로 지금 캐테고라이즈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사는데 팽 이런 걸 나쁘게 볼 수는 없죠. 비트코인 갖고 계시잖아요. 현찰로 갖고 있어요. 아 지금 현찰로? 작년 6월인가 그때 팔고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작년 9월, 10월에 다시 뭐 47,000 뭐 하여튼 거기까지 네. 갔을 때 아 또 놓쳤구나. 했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그 버티고 비트코인 계좌에는 all cash. 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3월 달에 네. 내가 이거를 작년 말부터 말에 보니까 처음에 읽었고 그 다음부터 지켜보니까 그럼 언제 살 거예요? 다 깨지면은. 비트코인 이 캡슐레이션이 돼서 3,700까지 가고. Bitcoin is the most aggressive growth 오케이. stock.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비트코인의 자체로는 보지도 않고 지금 most dangerous 스탁들이 더 깨지고 나서 캡슐레이션 상태에서 올라가려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을 사겠다. 왜냐면 그게 Cathy Wood의 ARK Fund보다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주는 지금 캡슐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는 다 가지고 온 거는 다 파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 여행 가기 전에 4월 4개를 걸어놨는데 다 팔았고 팔면서 리미로를 4개를 걸어놨잖아. 다시 살라고. 내가 여행 다니니까 언제 살지 모르니까 나 대신 사달라고. 근데 하나 사고 3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다시 뜨니까 내가 이것도 기회 놓쳤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디어 캡슐레이션이 생겼다고 느낀 게 에너지 주식은 되게 착해요. 밸류에이션이 P가 막 10, 11 이렇게밖에 안 돼. 맞아요. 올라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주식들이 네. 떨어지니까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판다. 그러면 리미더더 걸어놓은 거는 그냥 유지하고 더 사실 네. 생각? 이번에? 무조건 살 거라. 얼마나 깨지던 그 가격에는 그냥 안 건드리고 산다. 좋네요. 지금 요새 보면 제가 보면 5월에 팔고 떠나라. 세리메이 앤 리버. 그게 딱 올해가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5월이 최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캐피츄레이션이 만약 생기면 다 최악인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떠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 뷔페에 가서 다 차려놨는데 애퍼타이저만 먹고 떠나는 거잖아. 왜? 지금 뷔페를 차리고 있군요. 이게 생기고 있는데 애퍼타이저만 먹고 떠나는 거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리세션이 올해 안 오고 내년 하반기에 좀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를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는 좋게 보고 밸류에이션은 뭐 87년, 94년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87년도가 제일 최악이니까 그때도 차트를 보면 계속 올라갔다 깨졌다 계속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89년도에 리세션이 생겼고 eventually 그 샥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망가져서 eventually 89년도에 불경기가 생겼는데 이건 내가 역사상 보는 거지. 그 87년에 블랙 먼데이 사람들 곧 리세션 온다고 난리 쳤지만 결국 온 거는 89년이다. 그러니까 그 창문 떨어진 사람만 불쌍하지 죽었잖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심했잖아. 근데 맞아요. 그때도 레버리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레버리지한 사람들은 최악이고 지금 그것도 보잖아. CDS on SoftBank. SoftBank가 그렇게 막 레버리지를 써서 텍스닥을 샀잖아.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도 보니까 그 CDS on SoftBank를 막 지켜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불안불안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 주에도 들어보니까 무슨 헤지 펀드들이 한두 개가 맞아요. 샷다운돼서 언와인딩을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지난주에 사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은 다들 그랬어요. 이건 마진콜이다. 마진콜이 아니면 이렇게 모든 주식이 확 내려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거대 기술주들이 전부 5% 6% 똑같이 에너지만 내렸거든요. 빼고.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에너지를 안 사고 그렇죠. 있었다. 그 바보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여튼 그 first sale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전무님 말씀은 파월의 말이랑 똑같네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을 회복할 좋은 기회가 있다. 예. 파월의 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지만 파월을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너무 사탕을 막 주니까. 사탕을 좀 덜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주식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75% 무조건 안 한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하냐고. 왜냐면 마켓은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 겁을 할 수 있는 겁을 놔둬야지 그걸 왜 빼? 맞아.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것 같다가 안 좋았고 뭐 쇼트가 커버했다 안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러니까 보면은 first quarter는 top line은 진짜 좋았고 earnings도 좋았어요 예상보다. 그렇지만 덜 좋았어. 그러니까 보통 earnings beat가 많아요. 근데 좀 덜 많았어. 맞는 게 norm이야. 근데 조금 덜 많았고 second quarter가 좀 불안한 게 top line은 괜찮을 것 같지만 top line이 중요한 게 아니라 net profit이 중요한데 net profit이 inflation 이렇게 심하니까 좀 줄었겠죠 많이 더. 그래서 second quarter earnings는 조금 disappoint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third quarter는 더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third quarter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만약 좀 잠잠해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wage inflation이 심한데 wage inflation이 ECI는 높이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꺾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unemployment가 낮지만 그리고 job quit도 많고 job opening도 높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그 wage inflation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잠잠해질 것 같아요. 막 직업 바꾸고 이런 행동을 좀 덜 할 것 같아. 지금부터는. 왜냐면 그 hiring이 회사들이 조금 profit margin protect 하려고 레이오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푸틴은 계속 높이고 있고 시진핑은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봉쇄를 해가지고. 원자재 그 커머디티. 아. 커머디티는 가격이 정점을 친 건가요? 에너지랑 agriculture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베이징 메탈 이런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차이나가 one of the bigger consumer니까 차이나가 만약 infrastructure 한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많이 꺼졌잖아. 아니 근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네, 너무 막 심하게 올랐다 꺼져갖고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이나가 infrastructure 이런 스펜딩 하고 이러면은 그 받침이 되겠죠. 달러. 달러 정말 대단합니다. 하하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쯤은 꺼질 줄 알았더니 근데 달러는 달러 문제가 아니야. 네. 달러는 옌 문제가 유로 문제야. 그런데 거기에 파월은 또 이렇게 잘 오르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덜 되죠. One of the ways to lower inflation is currency strong. 그러니까 파월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달러를 보면 달러 문제가 아니라 옌 유로 문제인데 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Bank of England가 그 currency band를 protect한다. 소로스가 그걸 공격해서 소로스가 이겼잖아. BOJ도 언제 이걸 포기할 건지가 궁금하고, interest rate를 지키는 걸 언제 포기할지가 궁금하고, 유로는 지금 리세션 이런 문제 때문에 약해져 갖고 한두 달은 더, 뭐 석 달은 더 유로가 약해질 방향이고, 유럽도 이제 줄라이부터 레이트 하이크 뭐 세 번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로가 이제 달러 약세를 조금 더 덜 되고 아예 유로가 그때는 회복하지 않을까. 줄라이부터.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BOJ가 포기하는 날이 기다리고 포기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포기해야 되죠. 언젠가는 아니라 근 시일 내 I think 니어텀에. near term 금년 안에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잘못하면 영국처럼 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장에. 지금 옌이 150대 1 이렇게 135.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150까지 가면 언제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차이니스도 저러고 있지 안 되고. 그러니까 차이나도 레몬비도 약해지고 있어. 어제 1%로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달러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다른 나라들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고 차이나가 약해지니까 이머징 마켓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가 ETF 몇 개 리밋 오더 스트라이크 했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머징 마켓. 라틴 아메리카 hit.
broad emerging market hit. 한두 개 더 남았어요. 더 살 거라.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정점으로 보시고 리밋 오더를 걸어놓은 거군요. 저는 달러가 여기까지 오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지 했는데 벌써 그걸 뚫을 것 같고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넥스트 한두 달 달러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0bp 여기는 두 번 올리고 뭐 네. 그러긴데 유럽은 또 줄라이에 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약세가 보이고 일본도 약세가 보이고 중국도 약세가 보이니까 달러가 안 움직여도 다른 커런시들이 약해지는 의미로 올라갈 것 같고 이게 한두 달 더 무조건 갈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everything overshoot 포함돼서 달러도 벌써 historically 보면은 너무 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갈 것 같이 보이는 건 첫째지만 둘째는 이게 언제는 꺾일 거다. 근데 내가 이것도 타이밍을 모르겠고 금년 말에 달러가 지금부터 더 세지냐 약해지냐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한국 증시. 한국 주식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랑 미국 걸고 가는데 중국은 한국에서 임포트하는 그런 이코노미가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만 한국이 뭐 이익 보는 건 그쵸. 아닌 것 같고 미국도 이제 한국에서 뭐 뭘 살지 모르지만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게는 안 보여요,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 CIO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윤 CIO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대화할 때 좀 택티컬한 과목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택티컬한 거는 오늘 내일 뭐 이번 달 다음 달 주식 투자국 그런 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갖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게 맞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길게 돈 버시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내일 주식을 너무 갖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갖고 가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5월이 괜찮다. 네, 저는 아예 5월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기에 뵙겠습니다.